과제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다. 물음에 답하시오.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오케이. 설명문 쓰기. 출첵하고 오세요. 장문 2 먼저 봅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 교지에 기고하고자 합니다. 또 확인해야 될 건 요거야. 친구들에게. 왜냐? 이 친구들이 예상 독자니까요. 설명문이다. 설명 소개한다. 목적이고요. 조선시대 초상화가 소재가 되겠지. 교지에 기고할 겁니다. 매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선 왕조는 초상화 왕국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상화 왕국이라고 비유했죠. 조선시대에는 많은 초상화가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전란으로 많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여 점이 전하며 많단 얘기야. 나라의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만도 70점이 넘는다. 많다라는 얘기야. 뭐뭐한 것만도 보조사를 써서 강조해주고 있지. 조선시대에는 충효사상을 기반으로 조상과 성현의 높은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당시 조선시대의 사상적 배경, 제사를 중요시했고 높은 학식과 인품을 지닌 인물을 숭배하는 숭현 사상에 의거하여 사상적 배경 1, 사상적 배경 2, 사당 및 서원이 크게 발달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사당이나 서원에 모시거나 제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으로서 요게 초상화의 목적.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발달하며 성행했었던 것은 이러한 유교적 사회 이념과 맥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유교적 사회 이념과 맥락 때문에 조선시대 초상화가 성행하면서 발달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초상화는 대상 인물에 따라 어진, 공신, 초상, 4대부 초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를 분류, 대상의 인물, 신분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 어진이란 동그라미, 왕의 초상을 말한다.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죠. 어진의 제작은 국가대사 중 하나로 어진을 제작하기 위해 이를 관장할 기구인 어진도감을 설치를 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쳐 어진을 그릴 화원을 선발합니다. 어진의 제작 과정. 또한 왕의 기운이 어진에 내재해 있다고 이야기해서 당시 사람들의 어진에 대한 관념, 어진에 대한 인식, 화원들이 어진을 그릴 때에는 왕을 대하듯 예의와 존경을 다해서 제작에 임했습니다. 어진을 그리는 사람들의 태도. 공신초상은 동그라미,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공을 세운 신하 공신의 초상이다. 역시 개념. 어진이 조정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봉안된 반면 끊고 대조. 공신초상은 나라의 공이 있는 인물의 초상화를 제작함으로써 해당 공신과 그 자손에게 치화와 함께 보상을 하고 다른 백성에게 귀감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혹은 공신초상을 그리는 목적. 봉안됐다라는 건 보이지 않게 가려놓는다는 얘기예요. 4대부 초상은 서원이나 사당을 모시고 4대부 초상 동그라미. 진해는 선현의 초상입니다. 역시 개념. 숭현, 현자를 숭배하는 사상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제작된 4대부 초상은 4대부 초상의 목적. 조선 중기 이후 사당과 서원의 확대로 제작이 활발해졌다. 사당과 서원이 확대되었고 화살표, 제작이 활발해졌다. 저는 요거 순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경로 사상에 입각하여 70세 이상 원로 대신들의 덕을 기리기 위한 기로도상,
불교 신도들의 제자들의 정신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불교계의 고승을 그린 조사상, 사대부가의 여인들의 지초와 충절을 기리기 위한 조반부인상 등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계기로 초상화가 제작되었다. 처음에 어진, 공신초상, 사대부초상은 신분에 따른 분류를 했고 요렇게 굵게 끊어놓고 그 외에 다른 초상화들을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초상화 두 번째 문단은 분류, 그 다음에 개념을 속에 나타내는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쭉쭉쭉쭉쭉 열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지. 조선시대 초상화에는 엄격한 조형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조선시대 초상화에 조형 기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뭐고 또 다른 하나는 어디가 있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면서 얘네들은 뭐라고 해요?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아, 두 가지 내가 열거할 거야 라면서 독자들을 배려한 말이지. 하나는 외형의 사실적 표현이고 하나는 내면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전신의 표현이다. 외형의 사실적 표현, 전신의 표현, 엄격한 조형 기준 두 가지.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상인물의 사실적인 묘사에 충실했다. 점, 상처, 천연두 자국, 피부병의 흔적 등 열거. 생략하지 않고 모두 그려놓는 등 극사실에 가까운 정밀한 묘사가 구현되어 있었다. 사실적인 묘사에 충실했다. 그거에 대한 게 요만큼이 사실적 묘사에 충실했다 라는 문장의 근거지. 이와 이는 같은 시기 서양의 인물화가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름 잡티를 드러내지 않고 뿌옇게 표현한 것과 대조적이다. 내용 전개 방식 대조. 전신이란 전신사조의 준말로 전신사조의 준말로 전신은 대상의 정신세계와 인품을 그린다. 사조는 작가가 관조한 대상을 묘사하는 걸 뜻한다. 전신이란 이런 뜻입니다. 정의. 그리고 전신사조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떻게 단어별로 구분해서 그 의미를 상세화하고 있다. 전신사조에서 전신 따로 사조 따로 설명했으니까. 즉 정신사조란 즉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요약해 주겠다 이건 거지. 요약. 전신사조란 형상을 통해 정신을 그려낸다라는 뜻으로 순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상을 통해 정신을 그려낸다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전신은 그 대상의 정신세계와 인품의 표현, 즉 내면적 사실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오죠. 조선시대 엄격한 조형 기준 두 가지 있었어. 외형의 사실적 표현, 전신의 표현. 요 외형적 사실의 표현과 전신의 표현의 공통점은 뭐야? 말 그대로 사실성이야. 즉 전신의 표현성이라는 건 내면의 사실성이야. 어쨌든 내면이든 외면이든 둘 다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이게 공통점인 거지. 용어 뜻은 확인하자. 뒷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죠.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부분 별도의 배경이나 공간 묘사 없이 초상화의 대상만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인물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한 사람에게만 주의 집중, 보는 이가 경건한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이의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사람만 그렸습니다. 외모나 복장을 통해서 인물이 지닌 바람직한 성정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외모와 복장 중요했어. 바람직한 성정을 드러냅니다. 93페이지. 예를 들어 옆에다 쓸까요? 예시. 어지는 용포를 입은 왕의 정신을 정면으로 묘사해서 위풍당당한 왕의 권위를 강조했고, 어진 끊어 공신초상도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위엄을 드러냈다. 끊어 반면에 사대부 초상은 학창의를 입은 학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높은 학식과 청렴함을 드러냅니다. 외모와 복장을 통해 바람직한 성정을 드러내는 걸 예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약해 주겠다지 대상 어디 이처럼 정말 요약하겠다는 거죠.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성정을 표현합니다. 기억 문장은 뭐예요? 앞에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던 조선시대 초상화의 엄격한 조형 기준 을 적용한 결과 혹은 적용하는 이유도 됩니다. 둘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1, 2, 3번 살펴보시는데 3번 드릴 거예요. 시작!